아우라그룹의 CEO 서진우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불호령에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또 맞선이었다. 그의 돈과 지위만을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에게 그는 진력이 나 있었다. 하지만 그룹의 창업주이자 절대 권력자인 할아버지의 명령을 그 역시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이번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제 방식대로 그 여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띄었다. 그는 또 한 명의 속물적인 여자가 자신의 시험대 위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즐길 생각이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그는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과 명품 시계를 벗어던졌다. 대신 그는 낡아서 색이 바랜 셔츠와 다리미질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저렴한 기성복 바지를 입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 잠들어 있는 자신의 슈퍼카드를 뒤로 하고 지갑에는 현금 몇 장만을 챙겨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원 버스에 자신의 몸을 구겨 넣었다. 사람들의 땀 냄새와 소음 속에서 그는 이 가증스러운 서민 체험을 견뎌냈다. 이것은 그가 미래의 아내가 될지도 모르는 여자를 위해 준비한 첫 번째 시험이었다. 약속 장소는 그녀가 정한 소박하고 깨끗한 한식당이었다. 진우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창가 자리에 한 여자가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민준, 사진으로 보았던 것보다 더 단아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자였다. 그녀는 값비싼 옷이나 보석 대신 직접 만든 것처럼 보이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허름한 옷차림을 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조금의 실망감이나 경멸의 빛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늦어서 미안하다는 그의 말에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진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시험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서울의 비싼 월세를 감당하느라 매달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야근은 매일같이 하지만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죠.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그녀가 지루해하거나 실망하거나 혹은 적당한 핑계를 대고 이 자리를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서 사는 건 누구에게나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자신 역시 돌아가신 할머니의 비법을 이어받아 작은 한식당을 여는 것이 꿈이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다는 이야기. 그녀는 그의 지갑 사정이 아니라 그의 사람 자체에 대해 더 궁금해했다. 그녀의 눈은 거짓 없는 진심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왔을 때 진우는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주머니를 뒤지며 곤란한 척 연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행동을 하기도 전에 민준이 먼저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매일같이 힘들게 일하시는데 가끔은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을 때도 있어야죠. 힘내세요. 그녀의 행동은 진우의 냉소적인 예상을 완벽하게 박살내버렸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여자에게 밥을 얻어먹어 본 적 없는 그였다.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의 완벽했던 시험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나버렸다. 그의 마음속에서 당혹감과 약간의 창피함,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신선한 흥미로움이 뒤섞였다.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속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하고 강인한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시험이 아니라 그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식당을 나온 후 두 사람은 잠시 함께 걸었다. 그들은 지하철역 앞에서 헤어졌다. 그는 그녀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잠시 후 그가 휴대폰을 꺼내자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소리 없이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차 안에 올라타자 고급 가죽과 고요한 실내가 방금 전까지 그가 경험했던 소박한 세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그녀가 계산한 저렴한 저녁 식사의 영수증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냉소적인 CEO 서진우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그 자신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서진우의 예상과 달리 오민주는 그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지난번 식사에 대한 보답이라며 자신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건네주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처음으로 이 시험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약속을 잡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가난한 회사원 연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바닥까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두 사람의 두 번째 만남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이루어졌다. 민주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펼쳐 보였다. 도시락 안에는 그녀가 직접 만들었다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이 담겨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들만 먹어온 진우였지만 그는 난생 처음으로 음식에서 따뜻함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돌아가신 할머니에게서 궁중 요리 비법을 전수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은 식당을 열어 할머니의 맛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소박한 꿈 이야기. 그녀의 눈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면 유난히 반짝였다. 그들의 데이트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그들은 오래된 재래시장을 구경하고 떡볶이와 어묵 같은 길거리 음식을 나눠 먹었으며 입장료가 없는 작은 박물관을 구경했다. 진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한 경험이었지만 민준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는 점점 더 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녀와의 시간에 순수하게 빠져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들에 대한 불편함과 죄책감 또한 함께 느끼고 있었다. 한편 진우의 또 다른 세계인 아우라 그룹의 본사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조 원 규모의 엘리시안 베이 리조트 계약을 위해 중국의 전설적인 재벌인 왕 회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다. 이 계약의 성패는 진우의 리더십을 증명할 가장 중요한 시험대였다. 그리고 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는 그의 오랜 라이벌인 차민혁 부사장이었다. 차민혁은 진우의 사촌 동생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우에 대한 존경심 대신 시커먼 질투와 야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번 계약을 일부러 실패시켜 진우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자신이 그룹의 후계자가 될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는 왕 회장의 약점을, 즉 그가 상상을 초월하는 미식가이자 까다로운 취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왕 회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왕 회장은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에 불만을 터뜨렸다. 아우라 그룹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도,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만든 프랑스 요리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에는 영혼이 없어 라고 불평했다. 차민혁은 걱정스러운 척 연기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진우에게 보고했다. 그의 보고를 받는 진우의 얼굴은 스트레스와 좌절감으로 굳어갔다. 진우의 두 세계는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낮에는 그는 차민혁의 교묘한 방해 공작과 왕 회장의 예측 불가능한 불평 속에서 살얼음판 같은 비즈니스 전쟁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민준을 만나 소박한 행복 속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녀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처음으로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 시험이 더 이상 게임이 아니라 지옥 같은 현실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의 감정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회의 중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소박한 미소와 따뜻한 음식, 그리고 진심 어린 격려가 그 어떤 아첨이나 비싼 선물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그는 배우고 있었다. 그의 시험은 완전히 실패했다. 오히려 그가 그녀의 진실함 앞에서 철저하게 시험당하고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또 한 번의 소박한 데이트가 끝난 후였다. 진우는 골목 어귀에서 민준을 바래다 주었다. 그녀가 손을 흔들며 멀어지는 모습을 그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의 비서가 긴급 보고서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보고서에는 왕 회장이 모든 것에 극도로 불만족하여 48시간 내에 한국을 떠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절망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멀어지는 민준의 뒷모습과 자신의 손에 들린 보고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두 개의 세계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왕 회장의 48시간 최후 통첩은 아우라 그룹 전체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 긴급대책 회의가 소집되었고 임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언성을 높였다. 차민혁 부사장은 교묘하게 이 모든 혼란을 부채질하며 은근히 서진우의 리더십에 흠집을 냈다. 이 모든 것은 대표님께서 왕 회장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진우는 이 모든 비난과 압박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차갑게 침묵을 지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숨막히는 회의가 끝난 후 진우는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안식처를 찾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번호를 눌렀다. 오민준. 그는 자신의 가난한 회사원 페르소나를 이용하여 오늘 직장에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며 그녀에게 하소연을 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그녀의 옆자리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이 요리 연구를 하는 작은 공유 주방으로 초대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다. 그의 살균된 듯한 사무실과는 달리 그곳은 따뜻한 온기와 끓고 있는 육수와 향신료의 향긋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은 차가운 데이터 대신 살아있는 감각들로 채워진 세계였다. 그는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희귀한 식재료들을 다루는 그녀의 섬세한 손길, 그리고 음식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그녀의 열정적인 눈빛. 그녀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완벽한 주도권을 가진 예술가이자 학자였다. 그는 처음으로 한 여자에게 순수한 경외감을 느꼈다. 한편 차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은밀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는 왕 회장 측의 정보원과 내통하며 왕 회장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왕 회장에게 의도적으로 최악의 경험만을 선사하는 것이었다. 그는 왕 회장이 싫어하는 지나치게 현대적이고 영혼 없는 레스토랑들만 골라서 추천했다. 그는 왕 회장이 아우라 그룹의 서비스에 완전히 실망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떠나게 만들 작정이었다. 진우의 실패는 곧 자신의 성공이었기 때문이었다. 민준의 주방에서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었다. 그는 왕좌의 무게와 그 위에서 느끼는 지독한 고독에 대해 비유적인 표현으로 털어놓았다. 민주는 그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했고 소박하지만 깊은 지혜가 담긴 위로를 건넸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결국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힘들 때는 맛있는 밥 한 끼 먹고 좋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최고의 약이죠. 그녀의 평범한 말이 그의 복잡했던 마음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만들었다. 그는 깨닫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이 가짜 자신이 차가운 CEO로서의 진짜 자신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든다는 것을. 두 개의 삶의 간극이 커질수록 그의 거짓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이토록 진실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그녀를 이기적인 시험을 위해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이 찾아낸 이 유일한 안식처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까봐. 그의 내면에서 냉철한 CEO와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과의 따뜻한 데이트를 마친 후 그는 다시 차갑고 텅 빈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책상 위에는 왕 회장이 또다시 최악의 저녁 식사를 했다는 절망적인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압박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하지만 그 보고서의 옆에는 민준이 헤어지기 전에 쥐어준 그녀가 직접 만든 작은 수제 약과 상자가 있었다. 그는 약과 하나를 입에 넣었다. 소박하고 진실한 단맛이 그의 입안에 가득한 비즈니스 세계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그는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과 눈앞에 닥친 회사의 위기는 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48시간의 시한폭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서진우와 아우라 그룹의 임원들은 왕 회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구하기 힘들다는 최고급 식재료들을 공수하여 왕 회장을 위한 만찬을 준비했다. 하지만 왕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몇 숟갈 뜨는 둥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공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 절박함에 내몰린 진우가 그를 붙잡았다. 회장님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무엇을 해야 회장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의 필사적인 모습에 왕 회장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젊은 CEO의 눈에서 단순한 비즈니스맨의 욕심이 아닌
자신의 유산을 지키려는 자의 절박함을 읽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속 숙제를 그에게 던져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득한 과거를 회상하듯 말했다. 나는 내 과거의 맛을 찾고 있네. 내 할머니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주방 상궁의 후예였지. 그녀가 어린 시절 내게 만들어 주었던 세상 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 있었어. 그는 진우를 돌아보며 불가능에 가까운 마지막 과제를 던졌다. 그 음식의 이름은 신선탕 시엔탕이었네. 신선들이나 먹는 탕이라는 뜻이지. 만약 자네가 14시간 안에 그 신선탕의 맛을 내 눈앞에 재현해낸다면 이 계약서에 사인하지. 하지만 실패한다면 나는 내일 아침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날 걸세. 신선탕. 그 이름은 아우라그룹 전체를 거대한 혼돈에 빠뜨렸다. 현대의 그 어떤 요리책에도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잊혀진 이름이었다. 진우는 즉시 그룹 내 최고의 미슐랭 스타 셰프들을 모두 소집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들이었지만 신선탕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들은 왕 회장의 희미한 묘사, 아침 이슬처럼 맑은 국물, 그 안에 사계절의 맛이 모두 담겨있는 맛에만 의지하여 필사적으로 그 미지의 음식을 재현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들은 프랑스식 콩소메를, 일본식 다시를, 그리고 중국식 맑은 탕을 차례로 왕 회장의 앞에 올렸지만 그는 맛을 보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기술이지, 영혼이 아니야. 그의 실망감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셰프들은 좌절했고 임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지옥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차민혁 부사장은 이 모든 혼란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진우의 실패 이후에 자신이 이 사회를 어떻게 장악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는 걱정하는 척 연기하며 진우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마침내 진우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시간은 몇 시간 남지 않았고 더 이상의 해결책은 없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그룹이 자신에 대해서 끔찍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는 참을 수 없는 굴욕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남아 이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깊은 절망의 순간 그가 찾은 유일한 안식처는 역시 그녀뿐이었다. 그는 가난한 회사원의 가면을 쓰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회사를 빠져나왔다. 그는 오민준을 찾아갔다.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녀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었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작은 주방이 문을 닫을 무렵 그녀를 찾아갔다. 그의 얼굴은 지치고 망가져 있었다. 그의 모습을 본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패배한 남자의 목소리로 자신의 끔찍한 상사가 내준 말도 안 되는 미친 요리에 대해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선탕에 대해 해결책을 구하는 CEO가 아닌 그저 자신의 좌절감을 토로하는 지친 남자의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바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해답을 가진 사람 앞에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동정심을 기대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그녀의 표정은 동정이 아닌 깊은 생각과 강렬한 집중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오민주는 턱을 괜 채 서진우의 하소연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의 지친 얼굴 너머 그가 설명하는 음식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그가 신선탕에 대해 아는 모든 것, 즉 아침 이슬처럼 맑은 국물, 사계절의 맛과 같은 왕 회장의 모호한 묘사들을 모두 쏟아낸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도 안 되죠. 이건 그냥 늙은 회장의 투정일 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그녀의 위로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그런 음식 있어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한쪽에 꽂혀 있던 낡고 두꺼운 고서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할머니가 물려주신 조선 왕조 궁중 음식 비법이 담긴 유일한 책이었다. 그녀는 책에 누렇게 바랜 페이지를 넘기며 진우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께서는 그 탕을 4가지 기둥을 품은 우주라고 부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봄의 기둥은 겨울 땅을 뚫고 올라온 새순의 쌉싸름한 맛, 여름의 기둥은 태양을 가득 머금은 채소의 강렬하고 시원한 맛, 가을의 기둥은 땅의 기운을 응축한 버섯과 뿌리 채소의 깊은 향, 그리고 겨울의 기둥은 혹한을 이겨낸 말린 해산물과 고기에서 우러나오는 묵직한 감칠맛이죠.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음식에 대한 철학이자 자연의 순리에 대한 깊은 이해였다. 문제는 국물이에요. 그 4가지 맛이 서로 싸우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투명한 그릇 같은 국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선탕의 핵심이자 이제는 아무도 그 비법을 모르는 이유죠. 그녀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책을 덮었다. 저도 아직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요. 할머니께서는 그 맛을 내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죠. 진우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소박한 여자는 단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위대한 유산의 계승자였다. 그는 흥분과 희망으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바로 자신의 회사를 구할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의 거짓말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그는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이 아우라 그룹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비겁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 음식 때문에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 친구가 정말 필사적이에요. 민준 씨. 혹시 그 비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아는 것이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의 간절한 부탁에 민준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할머니의 비법은 가문의 가장 신성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 남자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제가 그 맛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녀의 대답은 진우에게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는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다음 날 진우는 회의실에서
자신이 어렵게 찾아낸 한 요리 연구가에게서 얻은 정보라며 신선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의 설명은 어젯밤 민준에게서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임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아우라 그룹의 모든 역량이 민준이 알려준 방향에 맞춰 4가지 기둥을 찾는데 총동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아직 가장 중요한 핵심, 즉 그 모든 것을 조화시킬 투명한 그릇 같은 국물의 비법은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민준을 찾아가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려 애썼다. 그는 그녀와 함께 전통시장을 돌며 식재료에 대해 배우고 그녀가 요리하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지켜보았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이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라는 죄책감과 그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서진우는 아우라 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궁중요리 장인들을 찾기 위한 비밀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막대한 보상금을 내걸고 최고의 셰프들과 요리 역사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왕 회장의 출발까지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계약 하나를 넘어 그의 리더십과 그룹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그가 찾아낸 수많은 요리 명인들은 신선탕이라는 이름 앞에서 모두 고개를 저었다. 몇몇은 희미한 전설처럼 그 이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비법은 이미 오래전에 실전되었다고 말했다. 아우라 그룹의 최고급 주방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들이 모여 왕 회장의 희미한 묘사에만 의지하여 음식을 재현하려 애썼지만 결과는 번번이 참담한 실패였다. 진우의 희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차민혁 부사장은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뒤에서 진우의 수색 작업을 교묘하게 방해했다. 그는 거짓 정보를 흘려 진우의 팀이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고 왕 회장에게는 이 모든 것이 진우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는 이미 진우의 실패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이사회의 주요 임원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왕 회장이 떠나는 순간 그는 진우에 대한 불신임만을 발휘하여 CEO 자리를 차지할 계획이었다. 이 모든 전문적인 혼돈 속에서 진우가 유일하게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오민준의 곁뿐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친구의 회사를 돕는다는 핑계로 그녀에게서 신선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내려 애썼다. 그는 그녀와 함께 그녀의 할머니가 직접 기록했다는 낡은 요리책을 함께 읽었다. 그 책 속에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법이 아닌 자연과 교감하고 재료의 영혼을 이해하는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이 평생을 배워온 경영학과는 전혀 다른 더 깊고 위대한 지혜의 세계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국물의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특별한 재료가 아닌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할머니께서는 그 국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아득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숨을 쉬는 특별한 옹기그릇을 사용해야만 해요. 그리고 설악산 깊은 곳에서 길어온 가장 순수한 약수를 이용해 보름달이 뜬 밤부터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아주 약한 불로 달여내야 하죠.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진우는 깨달았다. 이 비법은 그 어떤 현대적인 셰프도 결코 알아낼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해답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지독한 딜레마에 빠졌다. 그는 비밀을 알았지만 그 비밀의 출처를 밝힐 수 없었다. 그는 감히 이 이름 없는 시골 여자를 왕 회장의 식탁 앞에 세울 수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은 더 큰 비웃음거리만 될 터였다. 그의 거짓말은 이제 그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렸다. 마침내 왕 회장이 떠나기로 한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그의 전용기는 이미 공항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계약 결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다. 진우의 팀은 지난밤을 마지막으로 수색 작업이 최종적으로 실패했음을 보고했다.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신선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진우는 거대하고 어두운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내일 아침에 서명해야 할 계약 해지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민준이 그를 위해 그려준 설악산의 약수터로 가는 작은 손지도가 놓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찾아갔다. 자신의 실패를, 그리고 이 모든 거짓말을 끝내기 위해서 서진우는 패배한 장수처럼 오민준의 작은 주방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가난한 회사원의 연기도, 냉철한 CEO의 위엄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곳에는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인 망가진 한 남자가 앉아있을 뿐이었다. 민준은 그의 눈에서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깊은 절망을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는 더 이상 친구의 회사라는 거짓말을 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절박함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의 회사이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며,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이 모든 것이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그는 신선탕에 대한 모든 것, 괴팍한 왕 회장과 코앞에 닥친 파멸의 시간에 대해 거의 울부짖듯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저 따뜻한 동정의 말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의 절망적인 고백이 모두 끝났을 때 주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패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머리 위로 이 모든 폭풍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하고 고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민준의 목소리였다. 그 음식, 제가 만들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차분하고 당연한 것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진우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첫 반응은 불신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혹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당신은 이해 못해. 이건 그냥 평범한 탕이 아니야. 이건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사라진 레시피란 말이오. 그의 말을 그녀는 조용히 가로막았다. 그녀는 말없이 지난번에 그에게 보여주었던 그 낡은 요리책을 다시 펼쳤다. 그녀는 책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빛바랜 먹물로 신선탕 셴셴탕이라는 이름과 함께 왕 회장이 묘사했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복잡하고 심오한 조리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음식의 철학에 대해, 네 가지 기둥의 조화에 대해, 그리고 설득하는
국물의 비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에는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장인의 권위와 깊이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서진우의 세상이 뒤집혔다. 그의 머리를 거대한 번개가 내리쳤다. 그가 지난 몇 주간 자신의 오만한 잣대로 시험해왔던 이 시골 여자, 그가 가난에 대한 그녀의 반응을 평가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즐겼던 바로 그 여자가 자신의 수조 원짜리 제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 그의 시험, 그의 거짓말, 그의 오만함,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믿을 수 없는 가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 방안의 권력 관계는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억만장자 CEO인 그는 이제 도움을 구걸해야 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 가난한 시골 여자였던 그녀는 그의 운명을 쥘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시험대 위에 올라선 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제발 도와주시오.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진정한 부탁이었다.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 당신을 시험한 것, 모두 내 잘못이오. 나는 당신의 도움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아오. 하지만 우리 회사 수천 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이 음식 하나에 달려 있어. 제발. 민주는 절박하게 애원하는 그 남자를 고요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그가 짊어진 업무 스트레스의 진짜 무게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과 오만함 뒤에 숨겨진 자신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한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낡은 요리책을 덮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을 내걸었다. 우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진짜 이야기를요.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요. 시험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협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진우는 오민준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이 아우라 그룹의 CEO라는 사실, 할아버지의 강요로 시작된 맞선, 그녀를 시험하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 그리고 회사의 운명을 위협하는 사촌 동생 차민혁의 배신까지.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 앞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갑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약하고 진실한 모습을 그녀에게 드러냈다. 민주는 그의 긴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의 거짓말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무게와 고독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그를 돕기로 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녀만의 조건이 있었다. 첫째, 이건 부탁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계약이에요. 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시적으로 컨설턴트 셰프로 고용되는 거예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둘째, 주방에서의 모든 권한은 내게 있어요. 당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내 방식에 간섭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녀는 구원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요구했다. 진우는 그녀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지체할 시간 없이 즉시 아우라 그룹의 호텔로 향했다. 진우는 차 안에서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최고 수준의 귀빈을 위한 특별 요리팀을 준비시키라고 지시했다. 그가
시골 여자였던 그녀를 5성급 호텔의 심장부이자 자존심 강한 셰프들이 지배하는 주방의 한가운데로 이끌고 들어서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그 소식을 듣고 차민혁 부사장이 한 걸음에 주방으로 달려왔다. 그는 민준의 소박한 옷차림을 보고 경멸이 가득 담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모든 주방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진우를 조롱했다. 서진우,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회사의 운명을. 저런 뒷골목 식당 아줌마에게 맡기겠다고. 그는 당장 저 여자를 쫓아내라며 소리쳤다. 그는 이 기회에 진우의 판단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차민혁의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다. 이 식당 아줌마가 이 호텔의 모든 셰프들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 지금 이 순간부터 오민준 셰프는 나, 서진우의 정원을 위임받는다. 그녀의 지시에 불복하는 자는 누구든 그 자리에서 해고야. 그는 그녀의 주위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보호막을 쳐주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이 적대적인 환경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주방은 그녀의 세계이자 그녀의 왕국이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용한 카리스마로 주방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모아놓은 식재료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콧대 높은 셰프들에게 정확하고 군더더기 없는 지시를 내렸다. 처음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셰프들은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재료를 다루는 완벽한 솜씨 앞에서 점차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위가 아닌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들의 존경을 얻어냈다. 왕 회장이 떠나기까지 남은 마지막 몇 시간, 주방은 전쟁터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주는 폭풍의 눈처럼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침착하게 모든 것을 지휘했다. 그리고 진우는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CEO가 아닌 그녀의 보조 요리사가 되었다. 그는 그녀가 요구하는 희귀한 식재료들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차민혁의 방해 공작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완벽한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마침내 동이틀 무렵 모든 준비가 끝났다. 전설 속의 음식, 신선탕이 담긴 단 하나의 완벽한 옷그릇이 완성되었다. 그 신비롭고 깊은 향이 주방을 가득 채우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바로 그때 진우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주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대표님, 왕 회장님의 차가 벌써 공항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아분의 시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다. 모든 것의 운명이 이제 저 단 한 그릇의 탕에 달려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의 VIP 라운지는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왕 회장은 이미 자신의 전용기에 오를 준비를 마친 채 불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차민혁 부사장이 비굴한 미소로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라운지의 문이 열리고 서진우와 그의 팀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품에는 특별 제작된 보온 용기에 담긴 단 한 그릇의 탕이 들려 있었다. 진우는 왕 회장의 앞에 서서 마지막 남은 모든 희망을 담아 말했다. 회장님, 떠나시기 전에 부디 이것만 한번 맛봐 주십시오. 이곳에 회장님께서 찾으시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왕 회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탕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차민혁은 옆에서 비웃음을 흘렸다. 대표님,
마지막까지 추하군요. 저런 정체불명의 음식으로 회장님의 시간을 뺐다니. 하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조심스럽게 옷그릇의 뚜껑을 열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깊고 신비로운 향이 라운지 전체에 퍼져나갔다. 왕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그릇 안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맑은 국물과 사계절을 상징하듯 완벽하게 배치된 각양각색의 고명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담겨 있었다. 왕 회장은 마지못해 옥으로 만든 숟가락을 들어 국물 한 숟갈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아주 길고 영혼과도 같은 침묵의 순간 왕 회장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가에서 7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아시아를 호령하는 거대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70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주방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이 담긴 음식을 맛보던 어린 소년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다시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국물을 맛보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동과 경외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벅찬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해냈군, 자네가. 정말로 해냈어. 그는 그 자리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아우라 그룹은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 진우는 승리했다. 차민혁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진우는 그가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왕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회장님의 한국 방문이 불편하셨던 것은 전적으로 저희 회사 내부에 있던 한 명의 배신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왕 회장에게 차민혁이 저지른 모든 방해 공작과 사보타주 행위가 담긴 증거 자료들을 건넸다. 배신을 그 무엇보다도 혐오하는 왕 회장은 서늘한 분노가 담긴 눈으로 차민혁을 쏘아보았다. 그는 아시아 재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다. 그는 차민혁을 향해 조용하지만 무서운 목소리로 선고했다. 나는 앞으로 자네와 같은 배신자와는 두 번 다시 상종하지 않을 걸세. 이 업계의 그 누구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 한마디로 차민혁의 모든 경력과 미래는 끝장났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진우의 팀원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고 왕 회장은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네. 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낸 천재 요리사를 만나야겠네. 대체 어느 분이 이 위대한 음식을 만드셨는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다. 그는 이제 자신의 비밀 병기를 공개해야만 했다. 그는 라운지의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오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모두의 앞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진우는 그녀를 미슐랭 스타 셰프라고 소개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하게, 하지만 모든 것을 밝히지는 않은 채 그녀를 소개했다. 왕 회장님, 그리고 아우라 그룹의 임직원 여러분, 우리 모두를 구원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오민준 선생님입니다. 그의 소개에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 젊고 이름 없는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차민혁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바로 그 맞선 자리에서 만났던 시골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 남은 경악과 함께
의식을 잃을 것만 같았다. VIP 라운지에서의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세상은 그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오민주는 그 모든 환호와 축하를 뒤로한 채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서진우가 내미는 최고급 세단 대신 낡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의 승리는 동시에 그녀에게는 배신감의 확인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시험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 거짓 연극의 완벽한 상대역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에 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될 시간이 필요했다. 진우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는 패배했다. 그는 승리의 기쁨을 가능하게 해준 유일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이제 시험대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그의 진심을 시험할 차례였다. 그는 가장 먼저 차민혁을 그룹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회사를 안정시키는 일부터 처리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선물이나 서툰 방식으로 그녀의 주의를 맴돌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늘 걱정하던 가족의 빚을 아무도 모르게 모두 갚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할머니가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통제하려는 의도 대신 오직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몇 달 후, 마침내 그의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우라는 이름으로 쓴 손편지 한 통을 보냈다. 그 안에는 민준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작은 한식당 개업식에 그녀를 초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호기심과 경계심을 안고 편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그녀가 언젠가 그에게 가난한 회사원이었던 시절에 묘사했던 그녀의 꿈속의 식당이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다. 그녀가 좋아하던 약초들이 자라는 작은 정원, 따뜻한 원목으로 꾸며진 실내, 그리고 그녀의 할머니가 쓰던 것과 똑같은 가마솥까지. 그는 CEO의 정장이 아닌 소박한 조리사 복장을 한 채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최고의 한식 명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녀의 할머니가 남긴 요리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거짓말과 오만함을 사과했다. 나는 우리의 시작을 거짓말로 더럽혔소.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진실만을 만들어가는데 쓰고 싶소. 그는 그녀에게 식당의 소유권이 담긴 서류를 내밀었다. 이 식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히 당신 것이오. 하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 식당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오.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그가 직접 깎아 만든 소박한 나무 반지가 들려 있었다. 오민준 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시험의 상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로서. 그의 청혼은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남자의 가장 진실된 고백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꿈이 완벽하게 실현된 그 공간에서 자신을 위해 기꺼이 변해준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에필로그에 그로부터 2년 후 민준의 부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든 최고의 한식당이 되어 있었다. 그곳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진심과 이야기가 담긴 따뜻한 위로를 파는 공간이었다. 식당은 언제나 손님들로 가득했다. 주방에서는 오민준 오너 셰프가 우아한 카리스마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홀에서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 서진우가 기꺼이 식당의 매니저가 되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아내의 성공을 돕고 있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두 사람은 식당의 작은 정원에 마주 앉아 그들이 함께 만든 소박한 야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민준의 배는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로 아름답게 불러 있었다. 진우가 물었다. 행복하오 민준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다. 할아버지들이 정해준 맞선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결말이. 참 놀라웠지. 안 그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시험은 끝났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의 시험에 완벽하게 통과한 것이었다.